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편심 왕복 장치 1번 커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해서 스탠다드 mm.iam 파일로 작성을 해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구성요소 배치를 해서 본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 6003이 붙기 때문에 배치해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눌러서 여기 샤프트 부품에 베어링에서 깊은 그루브 볼 베어링으로 들어가서 자, KSB 2023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크기 변경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6003을 선택을 한 다음 여기 사용자로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하시고 여기 두 군데를 찍어 주고요. 구속 조건에서 이 면이 여기에 붙도록. 이 조립은 사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는 게 조금 더 작업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베어링을 붙여 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작성에 가서 이 빼기 커버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찾아보기를 눌러서 매트릭의 스탠다드 mm.ipt 파일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 요 면에 커버를 붙일 거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상 투영을 해서 요 면을 찍어 줍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의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두께를 재보면 여기가 8mm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돌출 여기를 선택을 해서 8mm만큼 돌출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변이 켜져 있으면 스케치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변을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돌출 1을 확장을 해서 스케치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스케치 공유를 해줍니다. 자, 돌출로 여기 안쪽에 있는 요 원을 선택을 해서 방향은 반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3m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3mm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확대를 했으면 여기 베어링의 요 목깎이 부분이 커버의 여기 부분과 맞닿으면 정확하게 작업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 스케치는 가시성을 꺼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오일실이 들어가는데, 여기 오일실은 자, 베어링 6003이면 그 축 지름이 17m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일이라고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17mm에 해당하는 요거 30의 5나 32의 8짜리 두 개 중에 하나를 쓸 건데, 여기를 자로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보면 여기가 5mm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름을 재보시면 여기가 3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0의 5짜리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재야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지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지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30의 5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 게 축지름 17mm에 해당하는, 나중에 축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
오일실 부착 관계를 보시면 여기 축지름 17mm에 해당하는 D2 값의 최대값이 14.9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찾아주셔도 되고 안 찾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찾는 게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오일실이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규격집에서 봤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치수 여기 3mm나 이런 거 할 때는 0.2 정도를 더해 주면 되고요. 밑에 거는 0.3mm 정도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7mm나 8mm 요거 쓸 때는 0.3mm를 더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구멍을 팔 때 요 평면에 요 원하고 중심을 맞추는데, 자, 카운트보 구멍이고 그 다음에 단순 구멍으로 해서, 자, 큰 원의 지름은 방금 봤던 30에 여기 깊이를 할 때 5가 아니고 5.2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관통으로, 그 다음에 안쪽에 작은 원의 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지름입니다. 요 지름을 재보니까 여기가 19mm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구멍은 19mm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확대를 해보면, 자, 구멍은 단순 구멍의 카운트보 구멍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원의 지름이 30이고, 그 다음에 깊이가 5가 아니고 5.2로 해주시고, 작은 원의 지름은 19mm로 해서 전체 관통으로 뚫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요거는 그냥 자로 재는 건데, 아이고,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을 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를 재시면 돼요. 그래서 지름은 재보니까 여기가 30mm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깊이는 3mm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다시 구멍으로, 자, 요 평면에 요 원하고 중심을 맞춰서 여기는 30에 3mm로,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못따기를 해줄 텐데, 여기 못따기는, 자, 여기 오일실을 보면 여기 못대기가 여기 그 0.1b에서 0.15b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b 값이 아까 우리 찾았던 여기 요 4mm, 5mm 하는 요건데, 우리는 아까 5mm 짜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5mm에 10분의 1이니까 0.5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15도에서 30도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못따기를 할 때, 여기에 규격집에 나와 있죠, 그죠? 알파 각도는 15도에서 30도고, 그 다음에 여기 L 거리는 이 못따기 거리인데, L 거리는 0.1b에서 0.15b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를 할 때, 자, 거리 및 각도로 해서 일단은 곡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모서리를 찍은 다음 여기는 0.5로 해주시고, 각도는 뭐 15도에서 30도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석의 둥글기는 0.5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목각기로 여기 구석의 여기는 0.5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는 건데, 여기가 둥구스름 하고요, 여기 모서리 지금 둥구스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둥구스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mm 목각기로, 네, 여기 둥구스름하게 해주고, 죄송합니다. 여기 못따기 하기 전에 여기 나사 구멍을 먼저 파줬어야 되네요, 그죠? 자, 요 면에다가 새 스케치를 하시고, 요거 가능하면 부품의 끝을 위로 올려 가지고 목각기나 못따기 하기 전에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형상투영으로 요 면을 찍고, 그 다음에 점을 4개를 찍어 줍니다.
이렇게 찍어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은 M4짜리 카운트보 규격이 8에 4.4에 4.5mm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8에 4.4에 4.5로 단순 구멍에 카운트보로 해서 전체 관통으로 8에 4.4에 4.5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부품의 끝을 다시 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깎이는 여기 안쪽이 0.5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은 기본 목깎이 3mm로 해서 여기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여기 안쪽 모서리 여기를 찍어줍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립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는 못따기를 해줄 건데, 이 본체에도 못따기를 미리 안 한 이유가, 본체에 못따기를 미리 하게 되면 여기 투영할 때 선이 여러 개가 생겨서 선을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버까지 만든 다음에 못따기를 해주는데, 자, 여기는 거리값으로 해서 여기 조립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가 1mm 못따기를 해주시고요. 자, 복귀를 한 다음에 다시 본체에서 편집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못따기를 여기 커버가 들어가는, 베어링과 커버가 들어가는 이 입구 쪽에 여기에 1mm 못따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복귀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커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 저장을 해줍니다. 편심 1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본체와 커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편심 1에 있는 퍼 커버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